자, 뭐 정말 올 한 해 그렇죠. 정말 많은 그 규제책들도 쏟아졌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또 엄청난 초유의 사태까지가 뭐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노원 같은 경우가 지금 10월까지만 해서 거의 25%가 올랐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저가 쪽이 이제 많이 올랐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뭐 한 2017년 이제 우리가 18년, 19년 그러니까 요 3년 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요 당시에는 강남 3구, 뭐 4구, 뭐 강동까지 포함하면은요. 아니면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제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한강 가까운 쪽에 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쪽에 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들은 그래도 조금 차분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아, 집값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좀 피부로 이렇게 와닿게 많이 느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오른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저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피부로 많이 와 닿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올라간 것들의 표본이 이제 또 많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는데도 야,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네. 자, 연말이 오면서도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이제 요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는 뭐 올 한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2021년 부동산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정점이어서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라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겠다. 그럼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하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겠죠. 자, 결국 지금 집을 사느냐 마느냐는 내년의 전망을 우리가 상향 쪽으로 보느냐 하향 쪽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이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올 한 해 지금 그 코로나 뭐 정말 네, 정말 지금 뭐 현재도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인데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백신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년 뭐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뭐 그 직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될 걸로 이제 대부분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내년은 올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도 이 정도 갔으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갖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이제 올 한 해도 굉장히 그렇죠. 이제 정말 뭐 미중 뭐 갈등 안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그런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고 또 보내왔는데 자, 어쨌든 지금 내년에 이제 새로운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중심의 어떤 그 많은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어떤 그 다자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그 세계 무역 질서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다라면 트럼프 행정 기간 동안은 거의 또 그 자국 중심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좀 다자적 협력 관계 쪽으로 뭐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도 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그 무역 질서가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그 뭐 세계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대폭 개선이 될 거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뭐 좋은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경제 회복에 대한. 자,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은 뭐 정말 그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글로벌 경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5.2%까지 갈 거다.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올 한해 정말 마이너스 5%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5.2%까지 또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지금 OECD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한 5% 정도는 상승하겠다. 자, 결국은 지금 내년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나 이런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끝내고 이제 좀 뭔가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그 기대감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제 쏟아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들도 좀 있지만 좀 내부적인 요인이 지금 좀 더 큰 것 같아요. 부동산 안에서. 자, 그 안에서 지금 가장 지금 크게 이야기되어지는 게 당연히 뭐 전세 대란, 뭐 요즘은 전세 대란 빼놓고는 뭐 부동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말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세 대책이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아까 그 앵커 오프닝에 잠깐 나왔지만 이게 뭐 그 어느 정도 그냥 기대를 그것도 어떤 조건이라는 게 이 대책이 잘 됐을 때 그렇죠. 잘 됐을 때도 2023년은 넘어야 뭐 된다라고 지금 할 정도. 당연히 뭐 지금 당장 내년 2021년, 2022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세 대란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요런 지금 뭐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전세가가 뭐 2배로 껑충 뛴 곳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것이 전세 시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매매 시장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이 전이되는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전세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바로 주택 보유자들, 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간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내 머리맡에다가 3억, 4억, 또 많게는 뭐 한 5, 6억을 그냥 현금을 두고 간 거죠. 뭐 똑같은 거죠. 네. 어쨌든 전세가가 이렇게 뭐 한 3, 4억, 4억씩 올라갔다라는 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자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인 자본이 내가 생긴 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력들이 더 생긴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쪽에 리센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잠실 리센츠가 지금 한 9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 33평 기준 84제곱미터 기준 했을 때. 근데 최근에 새로 계약하는 것들은 이게 지금 14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이중 가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리센츠가 한 2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가 9억일 때는 내 돈이 11억이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14억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14억 정도라면 20억에 14면 27이 14 거의 전세가율이 일부는 이미 70%를 넘어가고 있어서 거의 뭐 한 30% 정도만 내가 뭐 갖고 있으면 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택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또다시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또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대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또 그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또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유리해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지금 내가 살 집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년에 지금 서울 그 입주 물량이 지금 당장 그렇죠. 거의 뭐 반토막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한 4만 2천 정도 됐던 게 약 한 2만 3천, 많아도 2만 5천 수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약 한 12만이었던 게 한 10만까지 지금 내년에 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권도 약 한 2만 뭐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 지금 서울이든 뭐 경기든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어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국토연구원 발표에서도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은 집이 없는데 살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이 양호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결국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이런 원년이 될 가능성이 내년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미 뭐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년에 많은 분들이 자, 지금 종부세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종부세 이미 또 이제 고지서가 나갔죠. 또 더더구나 내년에 지금 뭐 그 양도세 뭐 이제 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거다. 이런 거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집을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그렇죠. 너무 이제 그 뭐 세금 폭탄 수준이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 소위 말하는 증여. 올 한해 역대 최고의 증여가 많았습니다. 자, 뭐 증여할 만한 분들은 지금 웬만큼 다 했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증여 랠리가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부 월세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줬어요. 자, 그거 가지고 좀 더 버틸 수가 있겠죠. 자, 월세가 많이 올라졌어요. 이것까지 또 버틸 수가 있겠죠. 결국은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버티기에 지금 들어갔을 때 결국은 매물 잠김 그렇죠. 증여를 한다든지 버티기를 한다든지 시장으로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중저가 아파트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9억 미만. 야, 정말 이게 앞으로도 지금 그런데 9억 미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6억 미만이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까지 됐던 게 지금 30% 지금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죠. 지금 뭐 그 9억 미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 계속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청약 쪽에서 실망한 분들 그렇죠. 뭐 가점이 뭐 야, 69점, 70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그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아이가 한 셋 정도 됐을 때 뭐 한 60점대가 넘어가는데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나는 뭐 청약은 안 되겠다. 그냥 기존 주택 시장으로 좀 대거 지금 복귀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2030 세대들 그렇죠. 계속 지금 뭐 20대가 지금 뭐 5%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채 중에서 지금 5채를 20대가 사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3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까지 올라갔습니다. 32%였다가요. 자, 38%면 야, 지금 2030 세대들이 거의 43%, 거의 절반 가까이를 2030 세대가 지금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내년에 글쎄 좀 이게 진정이 될까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잘한 선택일까요? 이렇게 뭐
질문들이 지금 많잖아요. 자, 일단은 부동산 오르는 추세에다가 지금 유동성까지 더 풍부해질 상황이 됐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지금 한 50조가 지금 넘어가는 토지 보상금이 지금 내년에 이제 또 이게 대부분이 3기 신도시니까 다 수도권, 서울권 쪽에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또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정부의 재건축 이 규제책 지금 뭐 재개발, 공공재개발 지금 한 것도 지금 그 입법에서 지금 진행이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더 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공급 확대 계속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옳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시는 거는요. 자,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아서 상향 갈아타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한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